전학년 내신 5등급 체제와 선택 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전학년 5등급 체제로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교 1학년부터 5등급제를 도입하는 건 1학년 때 내신 경쟁이 과열되는 걸 막고 소규모 학교에선 학생 수 부족으로 1등급을 배출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2028대입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게 됐습니다. 기존 방안은 고교 학점제의 고1 학생들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학년, 3학년이 되면 대부분의 과목들이 선택 과목인데 기존의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모든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와 성취평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고1 내신이 입시를 좌지우지하고 또한 고2학년과 고3학년의 성적 부풀리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1, 고2, 고3학년의 모든 교과에 절대 상대평가 5등급제를 도입한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고교학점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공통과목, 즉 1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모든 선택과목, 즉 일반 선택이든 진로 선택이든 융합 선택이든 다 성취평가, 절대평가로 보고 한국사도 절대평가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모든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에 해당되는 모든 과목, 그리고 전문 교과도 모두 다 상대평가 5등급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기존의 절대평가로 치러지던 기존의 진로 선택 과목조차도 이제 2028대입에 맞춰서 모두 다 상대평가 5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 수시 전형 변별력 확보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논술, 구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중요성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내신 등급 산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등급이 무려 10%까지 되고 2등급은 누적 34%까지가 됩니다. 즉 누적이 11%부터 34%가 됩니다. 3등급은 무려 66%, 즉 35%부터 66%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좋은 등급을 받습니다. 기존의 9등급제에서 1등급은 4%입니다. 그리고 2등급은 누적 비율 11%까지입니다. 즉 9등급제에서 바뀌게 된 5등급제에서 1등급은 9등급제의 2등급까지의 거의 모든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 5등급제에서 2등급은 현재 9등급제 4등급 중반까지, 그러니까 4등급이 40%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기존의 9등급에서의 1, 2등급이 상위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상대평가 5등급제에서는 2등급이 누적 비율 34%까지 포함되며 3등급은 66%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일각에선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정부에서는 5등급제로도 변별력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치열했던 내신 경쟁이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9등급제에서 보였던 변별력보다는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내신 등급으로 학생을 선발했었던 교과 전형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기존의 내신 전형에서, 즉 9등급제에서 불리한 등급을 받았었던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가 많이 뽑혔는데 이 일반고의 몫이었던 교과 전형을 자사고에서도 지원해 볼 만한 경쟁력을 지니게 됩니다.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 수시의 교과 전형은 변별력 확보에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논술, 구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수능의 최저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통과목, 선택과목, 전문교과가 모두 다 5등급제로 바뀌고 선택과목 중에서 일반 진로, 융합 모두 다 상대평가로 바뀌면 고3 학생들의 내신 공부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모두 기재되고 모두 다 대학에 통보가 된다면 고3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개편안이 국어 수학에서 최고점을 받아도 선택 과목에 따라 표준 점수가 달라져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는 하지만
일반고의 내신 경쟁력이 약화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9단위 등급제 하에서의 받았었던 최대 강점은 내신인데 그런 강점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 하에서의 상대평가가 5등급제 하에서는 그 가치가 많이 상실됩니다. 또한 5등급제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5단계로 나눠진 평가를 통해서는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학에서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류 평가가 강화된다든지 면접을 강화한다든지 당연히 수능 최저의 포함도 많이 고려될 것입니다. 내신 100%의 교과 전형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국대, 경희대, 가천대 등의 현행 입시 제도가 많이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신에다가 서류 평가 또는 면접을 포함시키거나 수능 최저도 포함시켜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입시 제도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현재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입시를 치르는 시점에는 이런 식의 입시 제도를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입시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변별하고 있어 본고사 부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나머지 대학들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절대평가로 한 이유도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로 바꾸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내가 좋아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과목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교학점제 자체와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달라집니다. 오늘 교육부가 내놓은 2028년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을 치른다는 점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제2외국어 외 모든 과목을 선택 과목 없이 통합 과목으로 운영합니다. 현재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공통국어, 공통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간소화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모든 수험생이 사회와 과학탐구를 치르게 돼 대입수능 시험에서 사실상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통합수능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험생의 학습 부담은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학 입장에서 보자면 수능에서도 학생 선발의 변별력이 약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의 비중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능 체제에서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 선택 교과로 나뉘었고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공통 과목으로 개편됩니다. 사실상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의 격차로 불공정 문제로 불거지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수학 공통 과목의 경우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심화 수학 과목을 신설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교시의 자연 계열 학생들을 위해서 심화 수학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인서울권에 있는 좋은 대학교들은 심화 수학에 대한 등급 제한을 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탐구 과목이 인문계는 9개의 과목, 이공계 같은 경우는 8개의 과목을 봅니다. 그런데 1학년에서 배우고 있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 수능의 탐구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시에서는 인문계에서는 통합사회에 대한 가중치를, 자연계에서는 통합과학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상위권 학생들은 변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능의 중요성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킬러 문항도 배제하고 선택형도 줄어들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빠지기 때문에 공부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탐구 과목은 더 많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단 양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능 만점자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 과목이 되면 학생들의 학습량이 더 늘어나고 사실상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어져 이과에 대한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수학이 공통과목이 되면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른바 심화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뀌는 입시 개편에서도 재수생이 정시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지필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나왔습니다. 전에도 중간 기말 시험, 즉 지필고사에서도 선논술형을 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택형, 즉 오지선다형이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오지선다 선택형 평가를 지향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이 많이 바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지선다 선택형은 지향하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선택형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선논술형을 보라고 하는 건데 이 선논술형이 원래 강화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지선다형의 1번부터 5번까지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선택형보다는 선논술형 자체가 기준이 확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선택형은 지향하고 선논술형이 지향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내신에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고교학점제가 다시 상대평가로 바뀌는 상황이라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의 진학의 방향성도 짐작해 보겠습니다. 1등급이 4%에서 10%가 되더라도 등급이 나뉘기 때문에 내신에 변별력이 있다고 하나 1등급의 인원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히 상위권의 특목고, 자사고의 쏠림 현상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중학생들이 일반고보다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더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학교 때부터 입시 경쟁이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장 불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재수가 가장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한 번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고등학교를 진학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대입 전형 방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현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선행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과 같은 경우도 선행을 해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시안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